오후 2시. 17일 요일이고 몸무게는 저희 병원에 4.7kg 나왔습니다. 하고 MRI 촬영이고요. 그다음에 호흡 마취로 진행할 거예요.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네. 혈액 검사 진행했고요. 네네. 신체 검사상 뭐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었는데 청진했을 때 우측 심장, 우측 심음이 좀 안 좋았어요. 우측 심음이 약간 안 좋았고 심음이 네네. 불안정했고 그다음에 부정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맥.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리듬이 있어요. 통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뭐 동성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일단 제끼고 그냥 일반인 상식 수준에서 그냥 통통통통 일정한 간격을 두고 뛰어야겠죠. 뭐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막 팡팡팡 뛰기도 하고 잘 때는 천천히 뛰어야 되는데 지금 하늘이의 경우는 약간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는 이런 거죠. 통통통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안 뛰다가 통통통 통통 약간 이렇게 좀 엇박자식으로 이렇게 뛰는 그런 게 좀 잡혔어요. 제가 청진할 때는 지금 아이가 불안정한 상태여서 부정맥이 잡히는 건지 제 귀에 아니면 진짜 이게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는 내일 아마 심장 초음파 보면서 영상 전공의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실 겁니다. 너무 안 좋으면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엑스레이에서는 우심 비대가 의심이 된다. 우심 비대. 그러니까 우측 심장이 요 부분이 약간 좀 비대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커 보인다. 그리고 우심 쪽에서 약간 부정맥이 청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혈액 검사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고암모니아 혈증. 고암모니아 혈증.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발작 경련을 할 수가 있다. 고암모니아 혈증의 가장 큰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먹는 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간이 안 좋아도 그렇고 뭐 콩팥이 안 좋아도 그렇고 전신 컨디션이 떨어져도 그렇고 다 그럴 수도 있는데 먹는 거 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일단 간 비대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게 요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세모처럼 생긴 이건 원래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보통 요걸로 얘기하면 간이 비대했다. 간 비대가 생기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스테로이드 약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푸싱 질환을 겪고 있다든지 아니면 간암을 앓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뭔지 몰라요. 초음파라든지 CT 찍기 전에는 하고 뭐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고암모니아 혈증이라고 했던 거고 이제 CRP 수치가 좀 올라갔죠. CRP 수치가 올라갔다. CRP 상승.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얘가 심장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이 BNP 검사가 심장 안 좋은 애들에서 900 이상이 나온다. CBNP 상승. 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이건 아주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고지혈증 이것도 아마 먹는 문제 때문에 이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제일 문제되는 건 요 정도인데 또 밑에 내려오면 이제 락테이트 수치가 많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락테이트가 높다는 얘기는 뭐 감염 염증과 연관시키는 경우도 있고 일단 통증과도 뭔가 연관을 지을 수 있다. 통증과 연관된 그런 염증들. 나머지는 일단 요 정도로 뭐 더 짜잘하게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전해질 불균형 쪽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넘어가고 이 동의서 내용 보시게 되면 보호자분께서는 마취에 없어 우리 하늘이에게 행해질 마취에 수반되는 수의학적인 문제점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어떤 수의학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박동수 감소, 심박동수 감소. 두 번째 저혈압, 저혈압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세 번째 호흡 곤란. 이게 이제 마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취. 호흡 곤란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번째 비특이적인 쇼크. 비특이적인 쇼크가 생길 수가 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심장 박동은 뭐 대형견, 소형견, 뭐 개, 고양이에 따라서 정상적인 심장 박동수의 범위는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분당 심장 박동수는 80에서 한 120회 정도를 원래 정상으로 봐요. 원래는. 근데 막 흥분하고 그러면 막 200 이상 나오기도 하고, 소형견은 좀 높고 대형견은 좀 천천히 뛰고, 근데 뭐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마취를 하게 되면 그때는 심장 박동수가 8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응급약물을 씁니다. 응급약물을 쓰면 심장 박동수가 쭉 하고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가, 100 이상으로 올라가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리고 저혈압의 경우는 얘네가 역시 80에서 한 140mHg까지를 우리가 정상 혈압으로 봐요. 사람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근데 이걸 마취를 하게 되면은 혈압이 60mHg 이하로 또 떨어져요. 어떤 애들은. 그 모든 애들이 80 이하로 가고 모든 애들이 60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아닌데, 혈압이 6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역시 응급약물을 쓰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상화가 된다. 그리고 호흡곤란은 뭔 얘기냐? 글쎄 뭐 얘가 지금 발작 경련 환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호흡 중추,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발작 경련 때문에 왔고, 이 병변이 뇌 병변이 호흡 중추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호흡 중추에 영향을 주면은 호흡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비특이적인 쇼크는 뭐냐? 현대의학, 현대수의학에서 아직까지 증명을 못한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특정 항생제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근데 이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의사 선생님도 제가 김성우 알러지 걸려라 이야다 하고서 일부러 그 약을 주시지는 않았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쓰는 약을 저한테 줬는데 제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다. 그럼 그 약이 문제가 된 거냐? 아니죠. 그냥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특이 체질인 거예요. 자, 반대로 내일 호흡 마취를 위해서 쓰는 약, 뭐 기구, 그다음에 장비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동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루틴하게 쓰는 일상적인 그런 약과 장비, 기구다. 당연히 마취가 원활하게 돼야겠죠. 근데 뭔가 마취가 안 돼요. 그럼 누구 문제냐? 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특이 체질이라는, 비특이적인 쇼크는 조금 낯익은 표현이 뭐냐면 특이 체질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이 체질. 그냥 마취를 유도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그냥 똑같은 용량으로 썼는데, 교과서에 나온 대로 썼는데 얘가 그 약을 맞고, 심박수 감소나 저혈압이나 호흡곤란 같은 거는 좀 천천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얘는 갑자기 생겨요. 심장이 한 100 정도 뛰다가 갑자기 0으로 뚝 떨어진다든지, 호흡 갑자기 확 숨 막힌 것처럼 못 한다든지, 혈압도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린다든지 이러면 아무리 우리가 응급약물을 써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사망이에요. 사망. 이거를 사람 병원, 그러니까 사람 응급의학, 뭐 마취과에서 어떻게 보여? 1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10만 분의 1. 100분의 1이 이제 1%란 말이죠. 1000분의 1이
0.1%예요. 그러면 10만 분의 1은 0.001%니까 거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 내 친구 또는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내 특이 체질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잘못되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100%인 거죠. 근데 이걸 막을 길은 없어요. 발생 가능성도 적지만 막을 길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마취 부작용, 쇼크 또는 폐사 등에 대해서 수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취 쇼크로 인한 사망과 불강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한 축의 특이 체질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의 가능성과 일반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을 인정하며 뜻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며 마취에 동의합니다. 요 내용이고, 특이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일단 제가 약을 써서 아이가 진정이 되긴 했는데 새벽에 또 발작할 수 있어요. 새벽에 또 발작 경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썼던 약을 아마 다시 한번 써볼 겁니다. 그런데도 안 잡힌다. 그러면 아마 연락을 또 드릴 겁니다. 지금 이게 일반 약으로 안 잡혀서 굉장히 강한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약은 호흡 중추를 마비시킵니다. 혹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호흡 부전이 생겨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뭐 정치인 중에 누군가가 프로포폴 상습 투여로 인해서 뭐 가사 상태로 됐다, 뭐 어쩌고 죽었다, 뭐 어떻게 됐다, 뭐 구속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만약에 하늘이가 지속적인 좀 독하게 정말 악독한 그런 발작과 경련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약을 쓰게 되는데 그 약을 썼다라고 해서 무조건 호흡 부전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 약에 의해서 급격하게 호흡 부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의 안 생겨요. 근데 너무 장시간 맞는다든지 너무 많이 맞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호흡 부전이 생길 수 있다. 뭐 때문에? 지독한 발작 경련 때문에. 이때는 프로포폴을 써야 되는, 이때는 다시 오셔야 돼요. 얘를 써야 된다면 오늘 당직 선은 선생님께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하늘이가 발작이 일반 약으로 추가 투여를 했는데 발작이 안 멈춰서 지금 빨리 오셔야겠는데 오셔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그거는 또 따로 또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약을 안 쓰면 발작이 안 멈춥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MRI를 찍었는데 뇌척수액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뇌척수액 검사는 항상 할 이유가 없어요. MRI만 찍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MRI를 찍어봤는데 야 이거 아무래도 머리에 물을 빼서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한 11만 원 정도는 더 추가가 될 수가 있다.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굳이 안 뽑아도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다라고 성함 사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